안녕하세요. 자영업 타이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처음으로 하게 된 부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와이프한테 큰맘 먹고 시간 달라고 해서 찍어 올린 건데 조회수가 처참한 걸 보니까 이번에는 원래 조회수를 찾아간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은 첫 번째 매장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뒷이야기들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2014년에 처음 오픈한 음악 연습실은 사실 그 뒤로도 걱정 없이 쭉 잘 되었습니다. 정말 효자였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코로나 때는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대신 그 뒤에가 문제였지만요. 퇴사할 무렵인 18년에는 음악 연습실 4호점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호점부터 4호점까지 합하면 순익 1000만원 달성이 예상되었었죠. 그리고 1000만원이 달성이 되면 저는 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바로 인테리어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1호점 공사를 맡았던 업체에게 제대로 통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번 공사를 해봤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 해주겠거니 하며 달라는 대로 돈을 줬던 게 화근이었죠.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1호점을 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았었는데 업체 이름이 몇 번이나 바뀌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 번 사고를 크게 치고 상호를 변경했더군요.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표가 자꾸 바뀌고 상호가 자꾸 바뀌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저처럼 되지 마시고. 이 인테리어 사기를 어떻게 당하게 되었는지 과정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계약금, 중도금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제가 공사금이 1억 2천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계약금이야 뭐 자재발주 내면서 들어간다고 하니 바로 입금해주고, 이제 1차 중도금까지 들어갈 무렵부터 조금씩 일이 좀 늦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재도 많이 안 들어온 것 같고 폐기물이나 내부 정리도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뭐 현장이 좁아서 자재를 한 번에 못 들어온다, 순차적으로 한쪽부터 치고 나오기 때문에 정리할 때 한 번에 정리해야 폐기물 비용이나 인건비 그런 걸 줄일 수 있다 하면서 이제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사실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시간이 더 늦어집니다. 현장에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자재 수급이 어려워서 입고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나가니 인력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진행 중이다. 돈을 추가로 입금해주면 선 지불해서라도 물건을 더 빨리 땡겨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아가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선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돈을 더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중도금을 넘어 잔금까지 거의 다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조금씩 감질맛 나게 진행은 되기는 돼요. 그러다가 일이 터지는 거죠. 이제 그 정도까지 가면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어쩌다 연락이 되어도 내일은 자재가 들어올 거다, 갑자기 목수팀이 펑크가 났다, 자재 입고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변명만 계속 합니다. 처음에 눈치를 깠어야 됐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고 쌍욕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공사 대금은 거의 다 줘버렸는데 끝나기로 했던 시간이 훨씬 지나도 공사가 절반도 채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돈을 어딘지 모를 곳에다 다 써버리고 저희 앞에 물린 현장들도 다 비슷하더라고요. 뒤에 계약이 들어오면 앞에 현장에 돈을 부어놓고 자재비랑 인건비가 여러 현장에서 밀리니까 자재상에서는 물건을 안 주는 거였고, 목수분들도 이 현장 가면 일당을 떼먹힌다, 돈이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였어요. 다른 현장으로 가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이 될 리가 없죠. 저는 직장에 있느라 현장에 자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냥 호구처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질질 끌려다니다가 정말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만나서 단판을 짓고 각서를 받고 뭐 난리 부르스를 치고 그 다음에 제가 현장에 투입하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마지막 양심인지 방음 목수팀은 소개를 해주더군요. 그럴 거면 회사에는 퇴직 신청을 하고 남은 연차를 모두 끌어모아서 2주 정도의 휴가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자재 내리고 폐기물 버리고 청소하고 먼지 뒤집어 써 가면서 현장에서 구르면서 남은 공정을 끝내버리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아찔하죠. 그 엉망이었던 현장을 어떻게 끝냈는지 아직도 그 목수분들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4호점 오픈을 함과 동시에 저는 6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픈 한 달 후 애물단지였던 4호점은 거짓말같이 만실이 되었습니다. 4호점은 지상 4층에 엘베가 있고 실평수는 80평 정도에 룸은 25개, 매장 중에서 가장 평수도 넓고 방 개수도 많은 매장이라 만실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거니 했는데 주변에 아예 경쟁 업체가 없었고 제가 처음 들어갔거든요. 잠재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여서 그런지 생각보다 빠르게 만실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19년, 21년, 24년에 하나씩 오픈해서 지금은 7호점까지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5호점과 6호점은 그 감사한 목수 반장님과 함께 직영공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한번 사기를 당해보니까 직접 하게 되더라고요. 23년에는 정들었던 1호점을 정리를 하고 현재는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들 하시는 분들 보면은 순식간에 호점 수를 늘리고 가맹 프랜차이즈 이런 것도 하시던데 음악 연습실은 방음 공사가 워낙 초기 공사비가 많고 매출 상방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게 회수하기까지가 기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생각만큼 지점을 늘리기가 어렵더군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운영은 그럭저럭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잘 되는 매장도 있고 잘 안 되는 매장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당연하지만 영원한 건 없더라고요. 계속 잘 되던 데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열심히 운영을 안 하게 되기도 하고요. 제가 운영을 잘하는 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친절하게는 하려고 해서 이제 군대 갔다가 전역해서 다시 오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21년도에 다른 업종 하나를 추가로 건드리게 되는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시간은 전혀 다른 업종인데 이것도 꽤 재밌습니다. 오늘은 제 첫 부업이자 이제는 본업이 된 음악 연습실에 대해서 대략적인 진행 과정을 풀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반응 좋으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올려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업인 땡땡땡땡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